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혹시 뭐 계좌에 변화가 있던 게 뭐가 있으세요? 말씀 안 드리고 샀던 거 하나 있었는데요. 네, 뭐 쌍용양해라고. 쌍용이요? 예. 네, 그때 건설주 안에 있었나? 하여튼 네. 그 14일 날 딱 그 매수했던 거에 체크를 했는데. 네. 그날. 요때 매수했고. 네. 음. 그리고 지금 여기 GS랑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종목인데, 아프리카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둘 다 오늘, 그러니까 리테일 말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네. 원래는 이때 요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제가 보던 책이 있으니까 그거 보다가 3일 그냥 그래 3일 하고서 했는데 매도해야 돼요. 요때가 일단은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긴 해요, 사실. 이게 뭐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 일단 그 정해놓은 그 기준에 한번 맞춰보는 것도 괜찮죠. 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기준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보통 다 그래요. 일단은 매수 이유라는 게 뒤집으면 매도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매수 이유는 단기로 들어갔다가 매도할 때 생각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보통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수 매도를 해보는데 웬만하면 좀 기준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금 소액이라서 네. 타격이 좀 없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많았다면 상당히 예민해졌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얘네는 뭐 멀쩡히 가고 있네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냥 봉 색깔로 했을 때 지금 네. 리테일도 일단은 아직 깬 건 아닌데 제가 네. 원래 이때 샀잖아요. 네. 그럼 위에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쓰지 뭐 말고. 그 기준이라면 그냥 11이평선을 건들지 않았다면 그냥 가보는 거죠. 아프리카 TV 네. 한번 봐. 아프리카 TV. 오늘 이때 샀으니까. 그렇죠. 요때 사서 깨고 그 다음날 종가가 애매했네요, 그죠? 요때는 매도했었어야 되는데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지금 이틀 지난 상황에서 네. 오늘 만약에 네. 그 이후의 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 어제 저녁에 혼자 고민했는데, 제가 원래 지켜야 될 룰에서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혹시라도 원래 깨졌던 부분에서는 사실 미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위로요. 그럴 때는 어떻게?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매도. 네, 매도하려면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이유를 붙이면 사실 끝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 아프리카 TV가 어떤 성장성 있는 회사더라 라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좋은 쪽의 뉴스들이 자꾸 들어오고 나쁜 쪽의 뉴스는 아예 또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버팁니다. 일단 쭉 버텨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요 정도까지 떨어져도 여기 언저리에서 반등하겠지 또 버팁니다. 또 여기까지 내려오고 또 맞아요. 이제는 뭐 가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흔히 많아서 일단 뭐 원칙이 좋든 나쁘든 한번 지키는 게 연습인 것 같아요. 해보는 거, 그 원칙을 따라가 보는 거. 그게 어렵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프리카 TV. 그리고 그 카페에 글 올리신 거 보니까 그 업종이나 이런 거를 좀 보니까 조금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네, 시장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약간 뭐랄까, 그냥 저 혼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원체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런지 거기서 특정 주식이나 아니면 특정 그 지수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보고 맨 처음에 거래소 차트 다 보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그것처럼 매일 그냥 보는 게 그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보이니까. 확실히 아마 체감했을 텐데 지수가 안 좋으니까 뭐 종목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작년 차트를 이 종목은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 지수를 보면 우리 지수가 이렇게 좋았던 작년 같은 때들이 요때 괜찮았던 종목들이 꽤 많아요. 지수가 좋았을 때.
근데 반대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종목인데도 이렇게 막 이렇게 빠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연습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긴 해요. 저희도 지금은 매수 매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 회사 역시도.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해봐야죠. 네. 그리고 일단 오늘 뭐 다음에 이렇게 할 내용이 뭐냐면 네. 지수를 한번 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전체를 사본다든지 혹은 뭐 업종 특화된 어떤 뭐 하나의 업종만 뭐 매수해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건설업 중에 아까 쌍용양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건설업 중에서도 한 20개 정도 넘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을 고르기 어려울 때는 대신에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겠다라고 어떤 판단이 서면 그 ETF를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해볼 텐데 네. 그러려면 일단 기초적인 어떤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코스피 200을 지금 차트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 네,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ETF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바로 여기 밑에. 있죠. ETF로 바꿔보면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200개의 회사들의 평균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코스피랑 거의 비슷한 방향과 모양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100원이 있을 때 100원 중에 한 8, 90원 정도가 같은 방향을 가면 한 10원, 20원 정도가 조금 달라도 비슷하게 평균값이 나오거든요. 그런 논리인데 일단 그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코스피 네. 지수는 뭔가? 코스피 지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렇죠? 코스피 지수라는 것을 처음에 이해하려면 일단 코스피 지수를 과거부터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쭉 보면 여기는 이렇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코스피 지수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면 이 코스피 지수를 그래도 가장 잘 설명한 한 책에서 일단 조금 인용해서 조금 설명 드려보면 코스피 지수는 1980년도에 1월 4일 기준으로 100에서 시작한 거예요. 100에서. 근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 2000. 2000 정도이죠. 그러면은 한 20배 정도가 오른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코스피 100일 때 그 코스피 종목 전체를 샀다면 만약에 지금 한 20배 정도 올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이 2018년도이니까 한 38년 정도 만에 한 20배 정도 상승했다라는 것을 매년 얼마 정도 상승했을까라고 한번 퍼센트로 따져보면 뭐랄까요, 연으로 따지면 한 8.7%씩 상승한 효과가 있어요. 1년에 한 8% 정도 이상씩. 사실 1년에 8% 정도라면 과거에 잘 나갔을 때 뭐 IMF나 요 이전 시절의 은행 금리보다는 턱도 없이 낮지만 지금의 금리로 따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쵸, 지금 3%대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코스피 지수보다 주식으로 해서 수익을 낼 자신이 없으면 사실 개별 주식을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지수를 그냥 사고 있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그 지수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저 역시도 지수가 기준이에요. 지수보다 내가 수익이 더 났으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10% 빠졌을 때 내가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라는 게 사실 속상하지만 지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또 버텨볼 만하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10% 올랐을 때 내 계좌가 한 15% 올랐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지수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그 지수가 이 지수에는 장점과 단점이 붙어 있어요. 코스피 지수라는 것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만들어진 내용은. 그러니까 요거를 좀 설명하는 부분 제가 책을 잠깐 좀 보면 이 책은 이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와요? 네. 이 책의 그 한 68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저는 이 책 전체 내용 중에 이 부분만 가장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1980년도 1월 4일 100에서 시작한 그 코스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때 맨 처음에 시작가의 그 시가총액을 10조라고 만약에 해보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200조라고 만약에 해보면 20배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한 3, 4년 전에 제일모직이 상장했을 때 지금은 이제 또 달라졌지만 한 15조짜리가 상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200조짜리 시장에서 15조짜리가 상장해 버리면 갑자기 확 상승해 버리는 거잖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원래 있었던 놈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200조짜리가 15조가 는 그 부분만큼 처음에 시작점부터도 원래 기여한 걸로. 예, 기여한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 코스피가 확 움직이는 부분을 이제 없앤 거죠. 근데 여기까지면은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약간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 나라마다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방식을 쓴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한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만큼 유동성이 확 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 역시도 확 올라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같이 큰 회사가 확 들어왔을 때 지수 왜곡을 조정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큰 회사가 만약에 확 사라졌다면 상장 폐지된다면 그거 역시도 지수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계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1,300조 정도 돼요. 1,300조.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0조 정도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비유이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당장 내일 사라져 버리면 코스피 1,300조 중에 230조 정도, 그러니까 한 15%, 18% 정도의 그 비중이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계좌가 확 줄어버립니다. 만약에 시장을 전체 산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원래 없었던 것처럼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조정해주는. 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과거부터 코스피를 보면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쭉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과거부터 아무튼 쭉 왔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시장을 전체 샀다면 당연히 수익을 봐야겠죠. 네. 근데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의 한 90% 이상이 수익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지수를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별 주식을 하는데 의미가 없어지는데 저도 갑자기 좀 말이 좀 버벅대긴 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들은 손해를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손해를 볼까? 개인 투자자. 예,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까?
근데 이게 뭐 매수 매도 시점에서의 손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종목을 사면 지금 이제 종목을 사기 시작하잖아요. 네. 보통 한 10종목을 샀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익 나는 종목이 있고 안 좋은 수익이 안 나는 종목도 있어요. 손실인 종목. 근데 수익 나는 종목을 좀 짧게 자르고 손실 나는 종목을 기다려 주거든요. 보통 10% 20% 빠져도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에 보통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분명히 수익 난 종목도 있는데 손실 난 종목 한두 개 때문에 계좌가 그냥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손실이 나는 종목에 더 물량을 실어요. 더 사고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 하다 보면 개인의 심리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의 심리. 근데 그것을 기관과 외국인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막는 것이 있는 것이고 개인은 누가 막아줄 사람, 리스크 관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사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계좌가 승률에 비해 그러니까 10번 사서 7번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계좌는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근데 외인 같은 애들의 평균을 보면 승률은 50%가 되지 않아요. 보통 10번 사서 5번 정도 이상을 못 맞추는데 계좌는 플러스가 돼요. 그 부분에 내 생각 그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상장 폐지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상장이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이 있고 해마다 빠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만 만지지 않았더라도 혹은 큰 손실이 나올 거를 미리 좀 잘라냈더라도 지수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수라는 것이 아까 그런 특징들 때문에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이런 파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큰 어떤 굴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것 때문에 지수는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2000포인트지만 30년 후에도 2000포인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때는 뭐 5000이든 6000이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은 한 8% 정도 넘는 수익률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이란 거를 한번 정했을 때 내가 한 6개월, 1년 정도 주식을 열심히 했을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기준. 채권의 안전자산보다 수익을 못 낸다거나 그러면 주식을 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 좀 더 욕심을 내서 시장 지수보다 수익이 덜 나오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냥 시장을 사는 거죠. 시장을 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시장의 시가총액 가죽 방식이라는 방식의 함정 혹은 단점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방식이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적립식으로 코덱스 200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 매수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 자동 매수는 우리가 은행에서 자동이체 되듯이는 매수가 안 되고요. 예. 근데 예약 매수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매번 걸어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적립식 ETF로 적립식으로 코덱스 200을 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어떤 상승률이 연으로 지금 굴곡이 있겠지만 긴 기간에서 연 평균으로 보면 8%가 넘는 수익률이잖아요. 네. 근데 적립식으로 하면 8%보다 더 높아요. 보통 수익률이. 그러니까 한 9에서 10%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길게 가더라도.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지수보다 높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ETF로 매매하는 것보다도 더 수익률이 좋으면 주식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그리고 근데 다만 적립식이라는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하는 이유가 재미가 아니라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1, 2년씩 예적금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적립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적립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네. 적립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보고 조금 이렇게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